앱 개발하는 어떤 개발 체제 또는 개발 방법론 또는 개발 패러다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뭔가. 예전에 우리가 2, 3년 전부터는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런 면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동일하게 그냥 계속 해 가야 되는 건가요? 철저하게 저희 비용대, 그러니까 투자대 실제 들어올 수익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최근 트렌드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고 2009년 11월에 저희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때부터 저희 회사도 그때부터 이제 앱을 개발해서 런칭을 했었고 지금까지 이제 100여 개 이상 만들어서 이제 전체 1위도 뭐 10몇 차례 하고 지금까지 만든 앱이 뭐 160개 이런 회사들이 국내에 이제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나마 혹시 뭐 아실 만한 회사가 뭐 젤리버스, 워터기어소프트 이런 대표적인 앱 개발사들 저희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지고 직원들을 정리해보를 막 하고 있고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매출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뭐 웹이냐 앱이냐 이런 부분 뭐 하이브리드냐 더 세분화로 가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가끔씩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에서 창업 지원센터 많이 만들어갖고 앱 개발사 한두 명짜리 회사들 그런 센터에 가서 가끔씩 이렇게 강의 같은 것들을 할 때마다 저희 이제 뭐 워터기어소프트의 조세원 대표님이나 저나 그런 대표님들이 항상 하는 말은 앱 개발하지 마세요. 돈 들여서 그만큼 저기 들어오지 않습니다가 이제 저희의 공통된 결론이에요. 현재 트렌드이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리고 그 회사들이 이제 SI로 그나마 이제 매출을 내려고 해도 단가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창업지원센터나 대학생들 이런 뭐 1인 벤처, 1인 개발자들이 그리고 포털사의 이제 디자이너나 개발자들도 그런 알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몇백만 원 단위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앱 개발 하나 하는데 뭐 500만 원 이상에서 비싸면 2천만 원이면 한 달 이내에 다 해결이 가능하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드린다고 하면 그 2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앱으로 또는 웹으로 올릴 수 있을까 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애플이, 구글이, 삼성이 직접 네이버들이 다 앱을 만드니까 아무리 규모가 있고 저희 노하우가 있는 앱 개발사가 하더라도 그 회사가 뭐 40명, 50명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구글, 애플, 네이버랑 겨뤄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뭐 사진 폴더라는 앱이 있는데 이 앱이 월 한 7천만 원에서 1억까지 매출을 내는데 애플이 iOS에 그 기능을 넣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매출이 반토막, 반의 반토막으로 떨어지고 판도라 라디오가 전 세계에서 이제 음악 쪽 매출 1위를 하고 있는데 애플이 아이라디오를 구글 뮤직을 삼성 뮤직 서비스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 뭐 저기 커플앱 비트윈 뭐 만들어서 투자를 받고 하는데 네이버 밴드가 다 흡수해버리죠. 그런 기능들, 그런 니즈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괜히 어렵게 저기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봐야 사실 그만한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의 사이트가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명확한 타겟이 있고 그래서 유저들이 다 앱으로 만들어달라 웹으로 만들어달라 그럼 쓰겠다 뭐 광고주가 미리 확보돼 있다 라고 해서 정말 확신이 든다면 그럼 그 이후에 이제 비용 대비 뭐 이런 부분들 전략적인 부분들 뭐 태블릿용으로 만들까 iOS만 만들까 안드로이드로 만들까 뭐 국가별 타겟팅을 어떻게 할까? 그럼 그 뒤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상생 파트너스 데이에 와 있는데 한탄 약간의 위기를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꼭 반대되는 의견이 아니더라도 추가되는 의견이 한 분 정도 있으신다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드렸던 여기 왔던 질문은 굉장히 베이직한 질문이었어요. 웹 개발에 드는 비용, 기간, 수익 구조 이런 거
근데 저는 이제 여기를 조금 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지금까지 해왔던 거와 다른 변화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게 있을까, 그런 질문을 좀 바꿔봤는데 추가하실 얘기 없으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먹고 사는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 비즈니스 질문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안경을 안 보여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컨텐츠가 광고 클릭이 높거나 광고 전환율이 높은 수 있는가? 어떤 면을 더 보완을 해야지 더 나은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데, 그걸 알면 돈을 다 벌겠죠 지금? 근데 경험을 갖고 보셨을 때, 해보셨을 때 이런 면이 있었다라는 그 경험을 오늘 전달해 주시는 자리니까, 그 여기 질문의 일단 대상자는 김정원 스페셜리스트인데 먼저 대답을 해주시고 다른 분 중에 한 분이 또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단은 대표로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도 뭐 환경을 만들기보다는 서비스단으로 큰 기업들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작은 기업들은 더 잘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맡은 일은 주로 스타트업들도 많이 만나고 중소기업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모바일 광고 관련돼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실제 수익을 벌 수 있게 해드리는데, 그런 과정에서 뭐 횟수로 한 3년 정도 했는데, 그 3년 동안 뭐 한 6개월 단위로 제가 했던 게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모바일 광고라는 필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게 앞으로 뭐 한 3개월을 더 갈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뭐 당장 뭐 어떠한 스킬을 알려드리는 것보다 좀 더 크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웹에서 먼저 광고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애드센스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고요. 그 외에 뭐 기타 웹 광고들도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고, 혹시 모바일 웹까지 넘어오셨다면 모바일 웹에서도 애드센스를 사용하셔보셨을 것 같고, 혹은 다른 애드 네트워크들 그냥 뭐 따로 애드센스 혹은 구글의 애드막처럼 모바일 웹으로 안 나뉘어도 그냥 모바일 광고 그냥 갖다 붙여도 광고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있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광고를 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오디언스입니다. 예전에는 뭐 컨텍스트 베이스로 예를 들어 우리 앱이 뭐 어떤 금융과 관련된 앱이다. 그러니까 우리 금융 앱에 혹시 보험 광고를 넣으면 굉장히 CTR도 높고 컨버전도 높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컨텍스트 베이스의 광고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컨텐츠가 있냐라는 거를 기점으로. 근데 지금 그렇게 봤을 때보다 오히려 뭐 여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지데이 같은 홈페이지에서 보험 광고를 했을 때 오히려 보험의 컨버전 레이시 더 높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모바일 광고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단순히 모바일 광고뿐만이 아니라 웹 광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예전에 생각하셨던 어떻게 컨텍스트를 만들까 보다는 일단 첫 번째로 오디언스를 분석하시라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 그걸 위한 툴들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글 어널리틱스도 그 중에 하나고, 기타 등등 많은 뭐 해외 업체로 보면 플러리가 이제 앱으로는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뭐 실제 유료라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무료일 경우 대부분이 무료이기 때문에 좋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특히 혹시나 여기서 모바일 웹이 아니라 앱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그거는 더욱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도 서포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바일 그 앱 SDK만 달면 IAP 그 인앱 퍼체스 그 노티를 띄울 수 있는, 저희는 뭐 인앱 퍼체스 광고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인앱 퍼체스를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광고를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거의 기반이 오디언스 타겟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오디언스는 어떤 게임 스테이지에서 죽었다 깨나도 뭐 스테이지를 넘어가기 위해서 대판이든 천판이든 돈을 안 쓰고 하는 사람에게는 광고를 보여주고, 근데 뭐 좀 참을성이 없어서 빨리 어떤 걸 구매해서 넘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IAP를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앱에서 이루어지는 뭐 게임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지금 질문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디언스를 분석을 한다면 네. 그 오디언스 프로필이나 오디언스를 어떤 분석을 한 걸 갖고서 어떤 광고를 거기에 매치시켜줘야 되는 거는 광고 플랫폼이나 네, 맞습니다. 거기서 다 제공을 해주는 걸로 의존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뭐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기는 했는데 사실 요즘에 제가 열심히 그 중소기업들 중에 또 큰 트래픽을 갖고 있는 업체들에게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렉트 세일즈입니다. 사실 애드네트워크 입장에서 저희가 애드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떤 유의미한 트래픽들이 다이렉트 세일즈로 나간다는 건 저희 회사에는 손해예요. 사실 저희가 세일즈한 광고가 서빙이 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더 밀고 있는 이유는 저희 내부 뭐 구글도 그렇고 제가 이모비라는 회사에도 있었는데 저희 리소스 가지고 뭐 중소기업 유의미한 트래픽을 심지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모든 업체를 서포트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브로드하게 광고를 세일즈 해오기 때문에. 근데 다이렉트 세일즈라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혹시 라이브 스코어라는 앱이나 뭐 스코어 센터 뭐 이런 앱들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앱들은 다이렉트 세일즈에 대한 그 요청이 광고주에게서도 먼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광고 다이렉트 세일즈를 어떻게 더 잘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노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한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답. 광고와 연관돼서 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저는 되게 비즈니스에 이렇게 집중해서 본다면 잠재적인 퍼블리셔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이시면서 또는 자사의 어떤 앱이라든지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광고주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광고주 측면으로, 그러니까 퍼블리셔 측면으로서 수익 얘기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사실 모바일 광고의 수익성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훈 스페셜리스트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이렉트 세일즈를 충분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광고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되는 시점하고 다이렉트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시점하고는 여기 계신 분들이 계산하셔야 돼요. 실제로 뭐 애드모비라든지 애드센스라든지 또는 자사의 아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게재를 했을 때, 광고 게재를 했을 때 임프레션당 얼마씩 혹은 유저당 얼마씩 내가 벌어들 수 있는가를 굉장히 열심히 추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까 이제 조금 전 질문하고 연관이 있는데 배너 위치 혹은 노출한 시점 등에 따라서 자사의 수익률이 굉장히 결정이 됩니다. 퍼블리셔들 수익률이. 뭐 밑에 고가의 광고가 박혀 있는데 위에는 저가의 광고가 박혀 있어요. 혹은 사람들이 항상 게임 죽을 때, 게임 종료 시점에 광고 노출돼, 혹은 게임 시작할 때 노출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 툴들을 통해서 저희는 모바일 앱 트래커라고 하는데 MAT 툴들을 써서 어느 시점에 방문율이 좋은지 계속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퍼블리셔 입장에서. 한편으로 바꿔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자사의 서비스라든지 앱이 트래픽 활성화돼서 돈을 많이 벌고 그걸 통해서 원래 하고자 하셨던 그러니까 유저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제공하고 싶었던 목적들을 이루시고자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은 광고주들을 보면 계산을 별로 안 하세요. 그러니까 CAC라는 지표가 있어요. Cost to Acquire Customer라고 해서 1 유저를 얻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것들을 잘 계산을 안 하세요. 그리고 그 유저가 들어와서 나한테 얼만큼의 라이프타임 밸류를 주는지도 계산을 잘 안 하십니다. 하시는 분들은 마케팅 버짓이 거의 무한대로 쓰세요. 왜냐하면 돈을 써서 한 명을 확보를 하면 그게 보통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잘 되는 서비스들 또는 돈을 버는 서비스들은 100원을 써서 유저를 한 명을 확보하면 300원을 법니다. 이게 보통 1대3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잘 된 앱은 1대5 정도가 돼요. 그 말은 100원을 써서 300원을 벌고 있으니 내가 기회비용이라든지 운영비용으로 200원을 써도 똔똔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광고를 돈을 쓰면 쓸수록 나의 전체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광고 버짓이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언리미티라고 하고 클래시 오브 클랜 만들었던 슈퍼셀 같은 게임 회사들이 주로 그런 광고주들이고요. 근데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은 이걸 계산 안 하고 트래픽을 일단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광고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CAC라고 했던 한 고객을 얻고자 하는 비용이 그 고객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비용하고 동등해지는 시점까지만 광고를 하셔야 돼요. 이미 임계치를 지나 낮아졌다는 얘기는 임계치를 지나서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그래프의 모양은 보통 뒤집혀져 있는 S커브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 손돈 시점을 그 이분 시점을 지나면 바이럴 효과가 돼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앱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보통 뭐 미국에서는 바이럴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이럴 티핑 포인트까지 가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내가 돈을 쓰는 거지만 실제로 이 돈이 헛되게 쓰면 안 된다. 항상 계산을 하셔야 된다. 하지만 신규 서비스인 경우에는 LTV 측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총 마케팅 경비를 어느 시점 이후에 12개월 내에 LTV로 회수할 수 있는가 정도는 선을 긋고 광고를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연결해서 지금 기타 질문 하나가 이제 그 과거의 PV, UV 같은 KPI가 아닌 앞으로 우리 모바일 시대에는 어떠한 KPI를 갖고 봐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소셜 티핑 포인트라는 말씀도 했고 또 제가 요즘에 관심 있게 보는 외국의 성공적인 그 앱들은 그 소셜 바이럴 소셜라이징이라고 해서 흔한 얘기죠. 하여튼간에 뭐 말 잘 통해 가지고 마케팅 비용 없이 뭐 몇백만 원 확보했다 이런 이제 막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곤란한 게 이제 중소기업들의 입장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바일 시대의 비즈니스의 KPI는 어떻게 가져가 주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여기 연속상에서 그런 게 결국은 성과 분석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거와 또 연동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이 누가 있으실까요? 질문 리스트 보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질문할 거 대답할 건지 아닌지 없습니까? 일단 뭐 모바일 웹의 경우는 여전히도 PV가 중요는 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퍼블리셔 사이드랑 광고주 사이드랑.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퍼블리셔가 되실 게 이제 기본 세팅인 거고 그거를 좀 더 잘 알리기 위해서 광고주가 되실 수도 있어요. 사실 내 앱을 혹은 내 웹을 광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때 포인트는 뭐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뭐 퍼블리셔 입장에서